천년 강호, 무림의 밤은 오래도록 잠들지 않았다. 그곳에는 무수한 전설들이 숨쉬었다. 검으로 피를 가르고 권력으로 생명을 짓밟은 잔혹한 역사들이 그림자처럼 무림을 뒤덮고 있었다. 강호의 모든 비밀과 음모가 숨죽이며 살아가는 곳. 하지만 그 모든 어두운 전설들이 이제 단 하나, 이름 없는 소녀 앞에서 무릎 꿇으려 한다. 검 하나, 이름 하나, 허나 운명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진 그녀가 마침내 강호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이름은 설인. 달빛 아래 깃든 검빛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검빛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고 강호의 오랜 균형을 뒤바꾸며 역사를 새로 쓰리라. 달빛 속에서 울리는 단 한 번의 검, 그것이 강호를 깨울 것이다. 이제 강호는 오직 그녀를 주목한다. 무림여제 설인. 그녀가 걷는 길마다 피와 달빛이 한데 엉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것이다. 오직 이 밤에 이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득한 옛 강호의 풍경은 숭묵화처럼 아련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5대 문파의 굳건한 위용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밀한 조직들이 저마다의 법칙으로 공존하는 거대한 무대의 장이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강호의 그림자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긴장과 음모가 실처럼 얽혀 있었고, 그 모든 갈등이 중심에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무기가 자리하고 있었으니 바로 달빛검이었다. 달빛검은 세상의 균형을 뒤흔들 막강한 힘을 품고 있으며 오직 하늘의 뜻이 내려진 선택받은 자만이 그 진정한 힘을 다룰 수 있다고 전해졌다. 강호의 수많은 무리민들은 달빛검을 찾아 헤매었지만 그 존재는 마치 허상처럼 잡히지 않는 꿈과 같았다. 소녀 설인은 그러한 거대한 강호의 흐름과는 동떨어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깊은 숲에 둘러싸인 아늑한 그곳에서 설인은 촌장님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검술을 익히고 있었다. 촌장님은 말이 없었으나 그의 눈빛은 설인의 미숙한 움직임 속에서 남다른 기계를 꿰뚫어 보았다. 설인은 매일 새벽녘 푸른 기운이 산봉우리를 감쌀 무렵 검을 잡고 산바람을 가르며 수련에 매진했다. 그 작은 손에 들린 나무검은 아직 가볍고 둔탁했지만 설인의 눈빛만은 이미 강호의 별들을 품은 듯 깊었다. 마을 사람들은 설인을 아끼고 사랑했으며 그녀의 삶은 맑고 투명한 시냇물처럼 평범하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덧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설인은 그저 내일을 오늘처럼 살아갈 줄 아는 순수한 소녀였다. 허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평온했던 어느 밤 칠흑 같은 어둠이 산골 마을을 집어삼켰다. 그날 밤의 어둠은 마치 시면처럼 깊고 그 속에 숨겨진 것은 차가운 살기뿐이었다. 마을을 둘러싼 고요는 순식간에 깨졌고 불길한 검은 그림자들이 숲속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수수께끼의 집단이었으며 얼굴에는 기괴한 문양에 새겨진 가면을 쓰고 있었다. 비비린 내나는 칼날이 달빛을 가르며 번뜩였고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훈훈했던 마을의 정취는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설인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잠극에 얼어붙었다. 친근했던 마을 사람들의 비명은 점차 울음으로 이내 침묵으로 변해갔다. 검은 그림자들의 무자비한 손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까지도 핥히었다. 촌장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어린 설인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그의 넓은 등은 쏟아지는 칼날을 막아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칼날이 살을 찢는 소리, 뼈를 부수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촌장님의 뜨거운 피가 설인의 뺨에 흩어지고 이내 그는 피를 토하며 설인의 품에 쓰러졌다. 그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 설인아, 살아남아라. 달빛검, 네 운명이다. 그 마지막 말을 채 다 잊기도 전에 촌장님의 숨은 끊어졌다. 설인의 눈앞에서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채로 변하고 소중한 이들이 쓰러져가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절망과 슬픔에 잠식되었다. 그 깊은 상처는 영원히 그녀의 영혼에 새겨져 복수의 씨앗이자 운명의 멍해가 되었다.
가까스로 습격에서 살아남은 서리는 폐허가 된 마을 가운데 홀로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찢긴 하늘 아래 차가운 달빛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에 반사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피 속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전신을 휘감았다. 달빛이 마치 그녀를 이끄는 실처럼 느껴지고 손에 쥐고 있던 촌장님의 낡은 검이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빛을 발하는 듯했다. 마치 오랜 기억의 파전들이 조각조각 맞춰지듯 서리는 자신이 전설 속 달빛검과 연결된 특별한 혈통임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선조들의 피가 그녀의 몸속에 흐르고 있었으며 촌장님이 늘 말씀하시던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라는 말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마을을 습격한 그들이 달빛검을 그리고 그 달빛검의 혈통을 노리고 있었음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린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허나 그것은 단순한 분노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촌장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살아남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대한 운명의 부름이었다. 달빛검과의 연결,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지켜야 할 책임이었다. 서리는 눈물을 삼키고 폐허가 된 마을을 뒤로 한 채 길을 나섰다.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다. 달빛검을 다루는 법을 익히고 자신의 몸속에 숨겨진 무공을 완전히 깨우쳐 강호의 모든 위협에 맞설 강한 무리민으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린의 작은 그림자가 한 줄기 빛처럼 강호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검은 아직 희미하게 빛을 났지만 그 빛은 점차 강렬해질 것이 분명했다. 한 소녀의 순수한 삶이 잔인한 운명의 칼날에 의해 송두리째 뒤바뀌고 강호의 거친 파도 속으로 던져지는 서곡이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첫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서린의 작은 그림자가 강호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폐허가 된 마을의 참혹한 잔상이 발걸음마다 서린을 채찍질했다. 강호는 듣던 대로 광활했고 인간의 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맥과 거친 들판을 지나며 서린은 촌장님의 유언을 되새겼다. 달빛검. 그것은 그녀에게 부여된 운명이자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다. 무작정 길을 나섰던 서린은 처음 겪는 강호의 냉혹함에 몸서리쳤다. 길거리의 사람들은 그녀의 작은 몸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하루하루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그녀는 때로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밤하늘의 달빛에 의지해야 했으며 때로는 거친 들짐승을 피해 싸늘한 동굴에서 잠들어야 했다. 그러나 서린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언젠가 마을을 유린한 그림자들과 마주하기 위해 그리고 달빛검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척박한 강호의 땅을 헤매는 동안 서린의 어린 소녀티는 점차 사라져갔다. 그녀는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어 연명하기도 하고 이름 없는 무술가의 수련을 엿보며 서툴게나마 검의 움직임을 따라하기도 했다. 혹독한 자연은 그녀의 육신을 단련했고 차가운 강호는 그녀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었다. 서린은 마침내 한 줄기 빛을 찾아냈다.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무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녀는 이름 없는 은둔자를 찾아 헤맸다. 강호를 떠도는 풍문처럼 기현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가 기현의 씨앗이 되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수년의 세월을 그렇게 헤매던 어느 겨울날, 서린은 마침내 청유문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눈 덮인 깊은 산중에 자리한 청유문은 소박하고 고요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조차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침묵 속에서 서린은 문득 촌장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렸다.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서린은 감히 문을 두드리지 않고 청유문 어귀에 작은 움막을 짓고 기다렸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그녀는 청유문의 검사들이 연마하는 움직임을 멀리서 지켜보며
홀로 검을 휘둘렀다. 그들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가벼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청류문의 노스승이 서린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수염과 자애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서린의 끈기와 눈빛 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를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서린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간절함을 고했다. 마을의 비극과 달빛검의 숙명, 그리고 강해지고자 하는 그녀의 굳건한 의지까지. 노스승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서린은 청류문의 문을 열고 들어설 수 있었다. 청류문의 가르침은 서린이 겪었던 산속에서의 단련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힘을 억누르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맹렬히 휘두르던 서린의 검은 점차 느려지고 유연해졌다. 촌장님이 가르쳐준 기본 검식을 바탕으로 서린은 이제 물이 흐르듯 바람이 스치듯 자연과 하나 되는 검술을 익혀나갔다. 허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복수심이 가끔씩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노스승은 검술이 아닌 마음의 평정을 먼저 가르쳤다. 서린은 때로는 노스승의 깊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녀는 청류문에서 또다시 수년의 세월을 보냈다. 푸른 이끼가 바위를 덮고 단풍이 붉게 물들다가 흰 눈으로 뒤덮이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서린은 한 걸음 한 걸음 무공의 깊이를 더해갔다. 그녀의 검은 이제 검은 그림자들이 남긴 트라우마가 아닌 자연의 이치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공은 조금씩 쌓여갔고 청류문의 검식은 서린의 몸에 스며들어 어느덧 하나의 숨처럼 자리 잡았다. 그녀의 풋풋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과 강호의 풍파를 견뎌낸 깊이가 담겼다. 하지만 청류민에서의 평화로운 수련 속에서도 서린은 자신의 근원을 잊지 않았다. 달빛검, 그리고 마을을 파괴한 그림자들의 흔적.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된 강호에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노스승의 가르침은 깊었지만 강호의 모든 진실을 담기에는 부족했다. 서린은 깨달았다. 하나의 연못에 갇혀서는 널뛰란 바다의 이치를 알 수 없음을. 그녀는 청류문에서 배운 유연한 검법과 마음의 평정을 지닌 채 더 넓은 강호를 향한 다음 발걸음을 준비했다. 서린의 강호 여정은 이제 막 첫 문파의 벽을 넘어섰을 뿐이었다. 청류문에서의 수년간의 가르침은 서린의 검을 유연하게 만들었고 마음속 복수의 불꽃을 잔잔한 연못처럼 가라앉혔다. 그녀는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웠고 분노가 아닌 평정에서 진정한 힘이 솟아남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서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잿더미가 된 마을의 잔상과 그림자들의 잔혹한 손길이 박혀 있었다. 유연한 검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중한 것을 지키고 묻혀진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강한 힘, 굳건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이자 악을 베어낼 날카로운 검이 필요했다. 노스승은 서린의 눈빛에서 다시금 피어나는 갈증을 읽어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린의 결정을 존중했다. 겨울의 마지막 눈이 녹아내리던 이른 봄날, 서린은 청류문을 떠났다. 등에 짊어진 촌장님의 낡은 검과 이제는 한층 깊어진 눈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서린은 강호의 북서쪽, 거친 암석과 험준한 산맥이 늘어선 현무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호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자랑하는 현무신검파가 자리하고 있었다. 현무신검파의 검술은 마치 쇠를 녹이고 바위를 가르는 듯한 묵직하고 파괴적인 힘을 중시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청류문의 유연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을 익히는 것을 의미했다. 서린은 현무산으로 향하는 긴 여정 내내 강호의 또 다른 면모를 마주해야 했다.
거칠고 투박한 산길은 그녀의 발을 멍들게 했고 매서운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연의 굳건한 위용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현무신건파에서의 수련은 고통 그 자체였다. 청류문에서 배운 부드러움은 이것에선 오히려 약점으로 취급되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훈련은 육체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십 근에 달하는 철검을 휘둘러야 했고 바위를 검으로 내리쳐 갈라내는 훈련을 반복했다. 팔과 다리는 늘 시퍼런 멍으로 가득했고 손바닥은 터지고 아물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검을 놓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피 맺힌 기억들이 그리고 달빛검의 숙명이 그녀의 정신을 지탱해 주었다. 현무신검파의 스승은 무뚝뚝하고 과묵했으나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강렬했다. 그는 서린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비범한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스승은 검으로 바위를 부수기 전에 마음속의 나약함과 의심을 먼저 부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서린은 이 고통스러운 수련을 통해 꺾이지 않는 의지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념을 길러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잠재된 극한의 힘을 표출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익혔다. 현무신검파에서 보낸 세월 또한 수년, 겨울의 매서운 눈보라와 여름의 땀방울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제 서린의 검은 청류문의 유연함과 현무신검파의 강맹함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그녀의 일검에는 물처럼 흐르는 자연의 이치와 바위를 부수는 듯한 강력한 기세가 동시에 담겼게 되었다. 그녀의 내공은 심오해졌고 검의 경지는 강호의 웬만한 고수들과 견줄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소녀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눈빛은 강호의 풍파를 겪으면서 더욱 날카롭고 깊어졌다. 현무신검파는 강호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문파였기에 외부의 시기와 견제도 끊이지 않았다. 서린은 문파에 머무는 동안 외부 세력과의 소규모 충돌에 수없이 휘말렸다. 그녀는 실전을 통해 자신이 익힌 무공을 시험했고 수많은 적들과 겨루면서 검의 날을 갈았다. 때로는 잔혹한 무공을 사용하는 적들을 마주하며 강호의 냉혹한 현실을 온몸으로 체득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서린을 더욱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수련생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린은 깨달았다. 검의 힘만으로는 강호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무공의 힘 뒤에는 인간의 욕망과 질투, 배신 그리고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가 겪어야 할 시련은 단지 검을 켜누는 것만이 아니었다. 강호의 심오한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들어 있었다. 서린은 현무신검파에서 배운 굳건한 힘과 의지를 지닌 채 발빛검의 마지막 비밀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강호의 모인으로서 더욱 깊은 여정을 떠날 채비를 마쳤다. 서린의 강호 여정은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산을 넘어섰을 뿐이었다. 청룡문의 유연한 흐름과 현무신건파의 굳건한 힘을 모두 체득한 서린은 강호를 떠돌았다. 그녀의 검은 이제 단순히 목숨을 지키는 도구를 넘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을 담은 듯이 정교하고 강맹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잿더미 마을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밤마다 괴롭혔다. 서린은 자신의 실력이 강호에 어느 정도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마을을 유린한 수수께끼의 그림자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들의 흔적은 모래처럼 흩어졌고 달빛검에 대한 정보 역시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웠다. 서린은 강호의 저잣거리를 헤매며 잊힌 고서들을 찾아다녔다. 혹시 그 안에 달빛검에 대한 단서나 마을을 습격한 그림자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때로 오래된 사찰의 낡은 문서들을 들추었고 때로는 강호의 고문서가 모인다는 폐쇄적인 서고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강호의 깊은 골짜기에 숨겨진 기묘한 주점에서 서린은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지저분한 옷차림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담은 듯 빛나고 있었다. 노인은 서린이 들추는 오래된 서책을 무심코 흘깃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달빛검. 그 흔적을 찾는 이는 세상에 몇 남지 않았거늘. 서린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자신을 강호에 떠도는 잡학지식인 혹은 고물 수집가라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서린에게 강호의 수많은 비사와 숨겨진 전설들을 쏟아냈다.
그 이야기들은 서린이 이전에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복잡했다. 강호는 단순한 5뭉파와 몇몇 조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더 많은 세력과 잊힌 역사,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음모들로 가득했다. 노인은 서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특별한 혈통의 기운을 읽었다고 했다. 그는 달빛검에 얽힌 진정한 전설과 그것이 강호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단순히 목이나 보물이 아닌 강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상징으로서의 달빛검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인의 해박한 지식은 서린의 막막했던 여정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었다. 그가 알려주는 정보들은 파편화되어 있던 서린의 지식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서린은 노인과 함께 지도를 들여다보며 잊힌 유적지와 고문서들을 찾아 나섰다. 노인은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서린에게 강호의 지혜와 생존법을 일러주었다. 서린은 이 기묘한 노인에게 점차 의지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이후 그들의 여정에 한 청년이 합류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민첩한 몸놀림을 자랑하는 자로 누구도 쫓을 수 없는 기민함으로 강호의 정보망을 헤집고 다녔다. 청년은 과거 도적의 무리에서 벗어나 강호의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있었다. 그는 서린의 굳건한 눈빛과 노인의 깊은 지혜에 이끌려 스스로 동행을 자초했다. 청년은 강호의 어두운 구석까지 발을 들이며 서린이 미처 알지 못했던 강호의 비열한 음모들을 파헤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가져오는 정보 덕분에 서린은 마을을 습격했던 그림자들의 세력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윤곽을 잡아갈 수 있었다. 청년은 서린의 목표가 강호의 평화를 위함임을 깨닫고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그녀의 곁에서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셋이 되었다. 노인은 과거의 지혜를, 청년은 현재의 정보를, 그리고 서린은 미래를 향한 강맹한 검과 결의를 지니고 있었다. 척박하고 냉혹한 강호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했다. 함께 밤샘 수련을 하고 위협을 피해 도주했으며 때로는 불의를 보며 검을 함께 들었다. 그들은 실감나는 결이 됐다. 서린은 홀로 걸어왔던 고독한 길에서 벗어나 낭생 처음으로 동료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호의 모든 곳은 이제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노인과 청년에게 자신의 숨겨진 과거와 달빛검의 숙명에 대해 털어놓으며 깊은 믿음을 쌓아갔다. 달빛검의 흔적은 점차 두려워지졌고 마을을 습격했던 수수께끼의 집단에 대한 단서도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강호의 거대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을 토짐을 보였다. 희망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강호의 그림자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이 믿음의 시작점에서 이미 깊은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서린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린의 강호 여정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노인의 해박한 지식과 청년의 그림자 같은 정보력이 더해지자 흩어져 있던 달빛검의 단서와 마을을 습격한 그림자들의 흔적은 비로소 실체를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이 이슥한 산사의 고소고를 몰래 탐색하기도 하고 강호 깊숙이 숨겨진 비밀 동굴을 함께 수색하기도 했다. 서린의 검은 그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었고 노인의 지혜는 복잡하게 얽힌 강호의 지도를 해독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청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정보들을 기민하게 얻어와 그들의 여정에 속도를 더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험난한 강호를 헤쳐나갔다. 서린은 이따금 노인의 과거에 대해 묻기도 했지만 그는 늘 너털웃음으로 대답을 피하곤 했다. 청년 또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끈끈한 유대감은 굳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함께 불을 피우고 빗줄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을 공유하는 동안 서린의 마음속에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믿음이라는 감정이 깊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들의 동행은 수개월을 이어졌다. 강호의 여름은 불볕 더위로 그들을 지치게 했고 가을의 억새풀은 바람에 흔들리며 비릿한 칼냄새를 풍겼다. 그들은 한때 강호의 거대한 관력이었던 남궁세가의 폐허에 도착했다. 이곳은 50여 년 전 의문의 화재로 하루아침에 멸문당한 곳이었다. 강호의 많은 이들은 그저 우연한 사고라 지부했지만 노인은 남궁세가의 멸문에 달빛검과 관련된 음모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폐허가 된 남궁세가의 지하 서구는 거대한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썩은 나무 냄새와 잊힌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서고의 가장 깊은 곳, 돌문으로 굳게 닫힌 비밀 공간에서 노인은 낡은 고서 한 권을 찾아냈다. 먼지를 털어내자 책 속에는 난해한 부족과 함께 달빛검에 대한 기묘한 전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강호의 균형을 수호하는 정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달빛검의 진정한 주인이 나타나면 강호 전체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도 적혀 있었다. 설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고서 속에서 자신이 품고 있던 의문에 대한 희미한 해답을 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고요했던 서고의 공기가 섬뜩한 살기로 바뀌었다. 밖에서부터 쿵쿵하는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그림자들이 비밀 서고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가면을 쓴 자들이었고 그 가면은 설인의 마을을 습격했던 자들과 흡사했다. 설인은 검을 뽑아들었다. 이곳은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정확히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능숙하게 서고의 입구를 봉쇄했고 설인의 일행은 고립되었다. 설인은 혼신의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다. 현무심파의 강맹한 힘과 정유문의 유연한 움직임이 하나로 엮여 적들을 물리쳤다. 하지만 적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어왔고 그들의 무공은 점점 더 강해지는 듯했다. 분명 이들의 대장은 이 부적의 비밀 서고에 오랫동안 집착해온 세력의 우두머리임에 틀림없었다.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설인은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적들의 공격이 묘하게 청년의 허점을 파고드는 듯했고 청년이 던지는 몇몇 정보들이 미묘하게 설인과 노인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짧은 순간 설인의 뇌리를 스치는 의문은 거대한 혼란의 전조였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다. 생존이 보선이었다. 그들은 가까스로 서고의 다른 출구를 찾아 탈출에 성공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속을 달려나갔다. 노인은 지쳐 보였고 청년은 뒤를 돌아보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위기는 넘겼지만 설인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었다. 너무나도 정확했던 적들의 추격, 그리고 그들이 노린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닌 설인이 발견한 고서 속의 달빛검의 진정한 전설에 대한 비밀처럼 느껴졌다. 강호는 설인에게 또 다른 잔혹한 시험을 던지고 있었다. 적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서 시작되는 의심의 그림자. 설인은 깨달았다. 강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될 수도 있음을. 밤하늘의 달빛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빛 아래 강호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설인은 이제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다. 남공세가 폐허에서의 탈출 이후 설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의심의 실이 드리워졌다. 분명 적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공격은 마치 내부의 움직임을 꿰뚫는 듯 교묘했다. 강호에서의 수년간 수련으로 얻은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은 쉬지 않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동료들을 의심하는 일은 스스로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고통스러웠다. 설이는 노인과 청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동료애와 피로가 느껴졌다. 그러나 설인의 눈은 이제 그 너머의 그림자를 쫓기 시작했다. 그들은 당분간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다가올 큰 싸움을 대비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습득한 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은 고서의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들며 달빛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몰두했고 청년은 주변의 동향을 살피고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자주 자리를 비웠다. 설이는 겉으로는 평온한 수련을 이어갔지만 그녀의 감각은 동료들의 아주 작은 움직임조차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노인이 중요한 고서 내용을 해독하던 중 그는 혼잣말처럼 달빛검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하나를 읊조렸다. 그것은 달빛검의 진정한 힘을 발현시키는 열쇠에 대한 내용으로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다. 그 순간
불을 쬐고 있던 청년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을 서리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청년은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서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청년이 외부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적들의 본거지가 북쪽의 거대한 동굴에 숨겨져 있다고 보고했다. 그 동굴은 강호에서 악명 높은 독사들이 득실거리던 곳으로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였다. 서리는 정보를 듣는 순간 강한 의구심에 휩싸였다. 너무나도 완벽한 정보, 그리고 그가 제시한 진입 경로는 너무나도 취약한 곳이었다. 청년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서리는 그 속에 숨겨진 어떤 미묘한 계산을 읽어냈다. 밤이 깊어지자 서리는 노인과 청년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노인이 해독했던 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달빛검의 진정한 힘을 발현시키는 방법은 서린 자신만이 지닌 혈통의 기운과 특정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의식에 필요한 중요 재료 중 하나는 강호에서 가장 희귀한 독사의 비늘이었다. 그때였다. 텐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리는 검을 뽑아들고 숨을 죽였다. 텐트 안으로 청년이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잠든 노인에게 다가가 펑 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주머니 속에는 번쩍이는 비늘 하나가 담겨 있었다. 독사의 비늘이었다. 그 비늘은 남공세가에서 노인이 해독한 고서에 명시된 달빛검을 여는 핵심 재료 중 하나였다. 청년은 잠든 노인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노인의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내 자신의 품속으로 넣었고,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던 듯 조용히 텐트를 나섰다. 서린의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청년이 알려준 적들의 본거지, 그곳에 득실거린다는 독사,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독사의 비늘, 그 모든 것은 달빛검의 진정한 힘을 자신이 아닌 다른 자에게 이용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청년은 마을을 습격한 세력과 한패였으며 달빛검의 혈통을 지닌 서린을 이용하여 달빛검의 봉인을 풀려고 했던 것이다. 그의 충성은 기만이었고 동료에는 거짓이었다. 밤하늘 달은 차갑게 빛났다. 서린의 손에 쥐인 검에서 희미한 달빛이 반사되었다. 그녀는 온몸을 옥죄어오는 배신감과 치솟는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촌장님의 마지막 유언 살아남으라는 말이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료의 칼날이 등주에 겨눠져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동시에 자신의 검이 무엇을 향해야 할지 또한 명확해졌다. 밤은 점차 깊어지고 강호의 숲속에는 두 개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그림자는 음모의 끝을 향해, 다른 한 그림자는 운명의 칼날을 부여잡고 진실을 향해 움직였다. 서린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굳건한 결의가 피어났다. 가장 가까웠던 이의 배신 속에서 그녀는 더욱 단단한 무림여제로 거듭나고 있었다. 청년의 배신을 확인한 밤, 서리는 잠 못 이루는 차가운 새벽을 맞았다. 믿었던 동료의 칼날이 등 뒤에 겨눠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고 동시에 차갑게 얼어붙게 했다. 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 폐허가 된 마을에서 느꼈던 절망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통증이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이었다. 하지만 강호는 슬픔에 잠겨있을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살아남아야 했고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서리는 복수의 불꽃을 더욱 깊은 곳에 가두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는 더욱 냉철해져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언제나처럼 청년은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노인은 간밤의 연구 결과를 읊조렸다. 서리는 그들의 표정을 읽어내려 애썼지만 아무런 이상도 감지할 수 없었다. 청년은 전날 밤의 행동을 완벽히 감추고 있었고 노인은 고서의 복잡한 내용에 완전히 몰두한 듯 보였다. 서리는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강호의 본질적인 잔혹함을 다시금 깨달았다. 신의와 배신, 빛과 그림자가 한치의 간극도 없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강호였다. 서리는 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지금 당장 청년을 추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는 이미 더 큰 배우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이 노리는 달빛검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노인의 연구를 돕고 청년과 함께 숲을 정찰하며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동료인 척 연기했다. 하지만 서린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얼음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모든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졌고 작은 움직임 하나, 짧은 한숨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청년은 며칠 후 노인과 서린에게 은밀히 속삭였다. 자신이 적들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그들이 달빛검과 관련된 또 다른 유적을 탐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마치 노인의 고서의 해석에 맞춘 듯 그 유적지가 달빛검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곳이며 그 시련을 위해선 반드시 특정 독사의 비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린이 간밤에 목격한 청년의 행동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던 독사의 비늘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청년은 서린과 노인이 그 독사의 비늘을 얻기 위한 위험한 임무에 나서야 한다고 종용했다. 노인은 청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만족감이 스쳤다. 그는 서린에게 독사의 비늘을 얻기 위한 고대의 의식과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린은 속으로 비소를 머금었다. 모든 것이 짜여진 각본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청년은 자신이 주워온 비늘을 마치 이제 막 발견한 양 연기하며 운명이 우리를 인도하는군요 하고 말했다. 서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 마을을 습격한 그들이 달빛검의 힘을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계략이었다. 그들은 서린이 달빛검의 혈통임을 알아보고 그녀를 이용하여 달빛검의 봉인을 풀려는 것이 분명했다. 청년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서린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갔다. 서린의 손은 이미 무의식 중에 검의 손잡이를 찾았다. 분노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검에 깃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눈치챘음을 청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완벽히 연기해야 했다. 동시에 노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강호는 단순한 무력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치열한 심리전이었다. 서린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음모도 그녀의 검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차갑게 피어나는 얼음꽃처럼 서린의 내면은 강호의 그림자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치명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하는 발걸음은 겉으로는 평온했으나 그 속에 숨겨진 것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독사의 동굴을 나선 세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보였다. 노인은 채취한 월화 독사 비늘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연신 고소의 내용을 중얼거렸고, 청년은 임무 성공에 대한 뿌듯함과 다음 단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린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천야의 고요함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월화독사 비늘에 자신의 기운을 담아 몰래 표식을 새겨 넣었고, 청년이 탐욕스럽게 챙겨간 비늘에도 같은 표식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청년의 다음 수를 기다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며칠 밤낮을 달려 강호 깊은 곳에 자리한 거대한 고원에 도착했다. 그곳은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고대 석상들이 무리지어 서 있는 기이하면서도 신비로운 장소였다. 노인은 이 고원이 달빛검의 봉인을 푸는 마지막 의식이 행해졌던 성스러운 곳이라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청년은 자신의 역할이 거의 끝났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이 스며 있었다. 청년은 노인에게 자신이 챙겨온 월화독사 비늘을 꺼내 보였다. 그의 말로는 이것이 진정한 비늘 중 핵심이며 달빛검의 힘을 깨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료라고 했다. 노인은 고서의 내용을 되뇌이며 비늘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때 서린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청년의 시선을 느꼈다. 그 시선 속에는 알 수 없는 시험과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담담하게 행동했다. 청년은 노인의 지시 아래 의식에 필요한 재단을 만들 준비를 했다. 서린은
그를 돕는 척하며 제단을 세우는 돌들 사이에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식을 남겼다. 또한 청년이 꺼내든 비늘을 만지며 그 안에 숨겨진 힘이 자신이 채취한 비늘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청년이 가진 비늘은 일종의 모조품이거나 아니면 달빛검의 봉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함정임이 분명했다. 서리는 이 모든 순간 청년의 손동작과 눈빛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도취된 듯 연극의 최종막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밤이 되자 고원은 차가운 달빛 아래 더욱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청년은 의식을 주관하려는 듯 제단 위에 노인과 서린이 채취한 월화독사 비늘을 정성스레 놓았다. 노인은 고소의 지시에 따라 신비로운 주문을 읊기 시작했다. 서린은 노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소 속의 진정한 의식 절차와 청년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절차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파악했다. 청년은 고원의 서린을 끌어들인 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배우 세례를 불러들였다. 고원 곳곳의 바위 틈에서 검은 가면을 쓴 무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수십 명에 달했으며 서린이 마을을 습격했던 그 그림자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서린은 그들의 등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청년은 비로소 가면을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비한 조소와 함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번뜩였다. 그는 서린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나즈막히 속삭였다. 드디어 달빛검의 진정한 주인을 손에 넣었군. 네 어리석은 복수심이 결국 너를 이리로 이끌었다. 그때였다. 청년이 제단 위에서 자신이 가져왔던 비늘을 손에 들고 달빛을 향해 치켜들었다. 비늘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고원 전체 알 수 없는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했다. 청년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달빛검이여, 그대의 진정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라! 하지만 그의 외침과는 달리 비늘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은 갑자기 사그라들었다. 청년의 얼굴에서 승리의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쳤다. 그런 재빨리 자신이 챙겨온 다른 비늘들을 살펴보았다. 모두 닷이 마찬가지였다. 마치 그의 비늘들이 달빛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노인이 옆에서 조용히 고소를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연민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노인은 청년이 가져온 비늘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들은 가짜일세. 진정한 월화독사의 비늘은 오직 달빛검의 혈통만이 제대로 다룰 수 있지. 청년의 시선이 서린을 향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뒤섞여 있었다. 서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자신이 월화독사 동굴에서 채취한 진정한 비늘을 꺼내들었다. 그 비늘은 차가운 달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나며 고원의 기운과 미묘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청년의 계략은 시작부터 무너진 것이었다. 고원은 침묵에 휩싸였다. 검은 그림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졌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린은 청년의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배신자의 얼굴에는 비로소 처참한 패배감이 드리워졌다. 강호의 남은 서린의 지혜로운 반격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서린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당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든 검만큼이나 그녀의 지혜는 강호의 그림자를 한 조각씩 걷어낼 힘을 지니고 있었다. 청년이 제시한 북쪽 동굴. 그곳은 독사들의 서식지이자 달빛검의 실현을 위한 비늘이 숨겨진 곳이었다. 서린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청년은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통해 서린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달빛검을 여는 핵심 과정을 자신의 계획대로 조종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서린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담담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작은 동요조차 없었다. 노인은 달빛검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독사의 숲을 향해 떠났다. 울창한 숲은 기괴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발걸음마다 독특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청년은 길잡이를 자처하며 앞장섰다. 그는 겉으로는 능숙하게 길을 찾는 데 보였으나 서린은 그가 걷는 경로가 일반적인 숲길과는 다른 미묘한 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감지했다. 때로는 길이 끊어진 험지로 인도하고 때로는 발밑이 불안정한 늪지대를 거치게 했다. 서린은 모든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청년이 슬쩍 발 아래의 마른 나뭇가지를 건드려 독사들을 자극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몸을 피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노인은 서구에서 익힌 지식으로 독사들의 움직임과 독의 종류를 중얼거렸지만 실전에서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위험의 연속이었다. 서리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크고 작은 위협들을 모두 예측하고 피했다. 그녀의 검은 위협이 닥쳐올 때마다 섬광처럼 번뜩이며 독사들을 제압했고 청년은 서린의 민첩함과 강맹함에 내심 놀라는 기색이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마침내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독사의 동굴 어귀에 도착했다. 동굴 입구는 음습한 기운을 내뿜고 그 안에서는 뱀들의 섬뜩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청년은 능숙하게 동굴 입구를 수색하며 비늘이 숨겨진 곳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그는 독사의 움직임을 유도하며 서린에게 가장 위험한 길목으로 유인하려 했다. 서린은 이를 모르는 척 청년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혈맥 부위를 은밀히 감추고 동시에 청년의 시선 밖에서 자신을 지켜줄 만한 은폐된 공간을 확보했다. 그들이 동굴 깊숙이 들어서자 동굴 천장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비늘들이 수없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전설 속의 뱀, 월화독사의 비늘이었다. 청년은 노인의 고서 내용을 다시 읊조렸다. 월화독사의 비늘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맨손으로 만질 수 없으며 특정한 방식으로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비늘은 달빛검의 봉인을 푸는 핵심적인 재료 중 하나로 오직 혈통의 주인이 비늘의 독성을 견뎌내야만 채취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순간 동굴 안에서 거대한 월화독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놈의 눈은 비늘처럼 빛났고 비늘 하나하나에서는 독특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청년은 독사를 마주하자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때였다. 월화독사가 뿜어낸 도끼가 서린의 혈맥을 꿰뚫는 듯했다. 서린은 잠시 몸이 휘청했으나 이는 그녀의 속임수였다. 그녀는 독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은밀한 방어막을 쳐두었던 것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도끼의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펼쳤다. 청년의 눈빛에 섬뜩한 만족감이 스쳤다. 청년은 서린에게 독사의 비늘을 채취하라고 종용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마치 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듯 했으나 서린의 감은 그것이 묘하게 비틀어져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노스소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진정한 힘은 곧 자연의 이치와 하나 되는 것. 그녀는 고서에 언급된 내용과 청년의 말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늘을 채취하기 시작했다. 비늘을 잡는 순간 서린은 그 속에 숨겨진 월화독서의 기운이 그녀의 몸을 통과하며 달빛검의 혈통을 깨우는 듯한 강렬한 전륜을 느꼈다. 월화독사는 서린의 행동에 반응하여 더욱 맹렬히 압공해왔다. 서린은 몸을 던져 독사의 압공을 막아냈고 그 와중에 청년은 독사 비늘 중 가장 크고 빛나는 몇 개를 몰래 챙기려 했다. 서린은 그런 청년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인 독사 비늘 채취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청년이 챙긴 비늘에 자신만의 은밀한 표식을 새겨 넣었다. 그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달빛검의 진정한 주인만이 다룰 수 있는 월화독사의 비늘, 그 신비한 재료가 서린의 손에 들어왔다. 동굴을 나서는 서린의 눈빛에는 독사의 도끼보다 더욱 강렬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청년의 음모를 알았고 그가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도 파악했다. 다음은 자신의 차례였다. 강호는 서린의 지혜와 검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청년이 지닌 비늘의 거짓이 달빛날에 드러나자 고원에는 얼어붙은 침묵이 흘렀다. 가면 쓴 무사들은 혼란스러운 듯 일순 움직임을 멈췄고 청년의 얼굴에는 야비한 조소가 지워진 채 처참한 당혹감이 서렸다. 그는 서린을 향해 미친 듯이 이를 갈았다. 그동안 완벽하게 속였다고 확신했던 소녀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이 파놓은 함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혜를 읽어냈기 때문이었다. 니까지까지 감히. 분노에 찬 청년이 검을 뽑아대고 서린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의 검술은 그간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살기를 드러냈다. 그에게 동료란 단지 가면에 불과했고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서린은 흔들림 없이 청년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검에는 사적인 분노와 함께 익숙한 무공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서린은 청년의 검식을 통해 그가 자신이 몸담았던 어떤 문파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청유문의 유연함으로 공격을 흘려내고 현무신검파의 강맹함으로 검을 받아쳤다. 그녀의 검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고 매번 청년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청년은 자신의 모든 기량을 쏟아냈지만 서린의 검은 마치 그의 모든 수를 꿰뚫고 있는 듯 냉정했다. 이는 단지 무공의 대결이 아니었다. 지난 세월 자신을 기만했던 배신자에 대한 서린의 차가운 심판이었다. 노인은 고서를 가슴에 품은 채 침착하게 주위를 경계했다. 검은 그림자들은 여전히 수에 압도적이었으나 그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가면 쓴 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들은 청년과 서린의 1대1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확신이 서려 있었다. 청년은 초조함의 공격을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다. 그는 서린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냈다. 그러나 서린의 검은 더욱 빨라지고 더욱 날카로워졌다. 결국 청년의 검이 서린의 품으로 들이닥치는 순간 서린은 섬광처럼 몸을 돌리며 청년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칭! 청년의 손에 들려있던 검이 부러지는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다. 서린의 검은 정확히 청년의 어깨와 검의 연결부를 베어낸 것이었다. 청년은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그는 패배의 쓴맛에 치를 떨었다. 그를 쓰러뜨린 검은 다름 아닌 자신이 기만했던 서린의 검이었다. 서린은 그의 앞에 검을 겨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청년의 불안한 시선을 응시했다. 그는 강호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조각난 비늘과 부러진 검 그리고 배신의 낙인뿐이었다. 그때 검은 그림자들의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가면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리석은 놈, 혈통의 힘은 그렇게 간단히 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고원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가면 속에 번뜩이는 눈빛은 서린의 심정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쓰러진 청년에게 마지막 비수와도 같은 말을 던졌다. 청년은 그 말에 경악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이 알지 못했던 더 큰 진실의 한 조각을 깨달은 듯 보였다. 갑자기 고원 전체에서 강렬한 기운이 폭발하는 듯했다.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서린과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다. 대장이 직접 나선 것이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청유룬과 현무신검파의 수련으로 강해진 서린조차 압도할 만큼 거대했다. 서린은 즉시 검을 들어 노인과 자신을 방위했다. 수많은 검이 그녀를 향해 동시에 쏟아졌다. 그녀는 홀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아냈다. 노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고서를 펼치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뿌러져 나오더니 검은 그림자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땅이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노인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을 다해 서린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고원은 거대한 싸움터가 되었다. 서린의 검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바위처럼 그림자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촌장님의 유언처럼 살아남아야 했다. 자신을 믿어준 노인을 지키고 덜관검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검은 그림자들의 파상공세 속에서도 서린은 자신의 목표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복수다가 아닌 강호의 운명과 맞서는 진정한 무림여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고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모했다. 검은 가면을 쓴 수십 명의 무사들은 거대한 물결처럼 서린과 노인을 향해 밀려들었다. 그들의 공격은 일사불란했고 대장의 명령 아래 움직이는 듯했다. 서린은 자신의 검을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지만 술적으로 압도적인 적들의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강명함과 유연함을 겸비한 그녀의 검은 매섭게 적들을 갈랐으나 끝없이 밀려드는 그림자들은 마치 악몽처럼 끈질겼다. 바로 그때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고온의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주변에서 거대한 바위 기둥들이 솟아오르며 적들의 진영을 흐트러뜨리고 길을 막았다. 노인의 입에서는 피거품이 터져 나왔지만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서린에게 탈출할 방향을 지시했다. 그의 손끝에서 솟아나는 바위들은 거대한 벽을 이루며 서린에게 일말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서린은 노인의 희생적인 조력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그림자들의 대장을 향해 맹렬히 검을 휘둘렀다. 대장은 서린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미미한 놀라움이 스치는 듯했다. 서린은 대장의 시선을 묵두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노인이 열어준 퇴로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그녀는 노인을 자신의 등 뒤에 짊어지고 절벽 끝을 향해 달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품었던 배신자의 검을 잠시 잊었다. 지금 그녀의 유일한 목적은 노인을 살리는 것이었다. 대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검은 그림자들에게 서린을 추격하라 명령했다.
수십 명의 노사들이 서린의 뒤를 맹렬히 쫓아왔다. 서린은 몸의 모든 기운을 쏟아 부으며 달렸다. 그녀의 검은 등 뒤에서 날아드는 무수한 많은 암기들을 쳐내며 노인과 자신을 지켜냈다. 그들의 눈앞에는 아득한 시면의 절벽이 나타났다. 서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서린은 망설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등 뒤에서는 검은 그림자들의 맹렬한 외침이 들려왔다. 차가운 바람이 서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노인을 끌어안았다. 아득한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서린의 정신은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이 품에 안은 노인이 얼마나 무거운 존재인지,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차가운 물에 잠긴 듯한 감각에 서린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물 밖으로 나왔다. 주변은 거대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동굴이었다. 암벽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린은 품에 안았던 노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다. 노인은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서린을 구했던 것이다. 서린은 노인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내공이 크게 손상된 듯했다. 서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동굴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 보였다. 마치 세상의 끝처럼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을 좀 더 안전한 곳에 옮긴 후 주저앉아 지난밤의 일을 되짚었다. 청년의 배신, 대장의 압도적인 힘, 그리고 노인의 숨겨진 능력. 이 모든 것이 서린을 더 큰 미궁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손에 쥐어있던 청년의 부러진 검 조각이 들어왔다. 서린은 부러진 검을 쥐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치 낙인처럼 깊이 새겨진 특정 문파의 표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강호에서 가장 강력하고 음지에서 움직인다는 그림자 조직 흑룡문의 문양이었다. 청년은 흑룡문의 간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마을을 습격했던 검은 그림자들의 가면 속에 숨겨진 정체 역시 흑룡문이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흑룡문. 그들이 달빛검을 노리고 있었고 촌장님과 마을을 희생시켰던 진범들이었다. 서린은 이제 자신의 검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거대한 적에 마주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노인의 희미한 음성이 서린을 불렀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이곳, 달빛검에 숨겨진 전설이 잠든 곳. 노인의 말은 곧 끊어졌다. 서린은 다시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내공은 거의 고갈된 상태였다. 절벽 아래의 이 깊은 동굴과 노인이 가리킨 곳, 어쩌면 이곳에서 달빛검의 진정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서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검을 든 채 미지의 동굴 깊숙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강호의 거대한 그림자가 들인 채 서린의 운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다. 절벽 아래 깊은 동굴 속, 서린은 힘없이 쓰러진 노인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숨결은 희미했고 뼈마디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마지막 힘을 다해 터뜨린 절규는 동굴 속에서 아련한 메아리로 사라졌다. 노인의 마지막 말, 이것 달빛검에 숨겨진 전설이 잠든 곳은 서린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서린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노인을 덮어주고 주변의 마른 풀과 나뭇잎을 모아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아직 그의 숨이 붙어있다는 것에 서린은 미약한 희망을 느꼈다. 서린은 검을 고쳐주고 노인이 가리켰던 동굴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오래된 기운이 서린의 전신을 감쌌다. 좋기 1000년은 넘었을 법한 고대의 냉기가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린은 감각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희미한 내공의 흐름을 따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갔다. 발소리가 동굴 속에서 울리며 메아리 쳤고 그 소리는 마치 먼 옛날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굴의 끝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왔다. 빛을 따라 들어선 곳은 동굴의 끝자락에 자리한 거대한 지하 공간이었다. 그곳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듯 매끄러운 벽면과 높고 웅장한 천장을 가지고 있었다. 동굴 중앙에는 거대한 달 형상의 제단이 솟아 있었고
그 위에 놓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나 은은한 푸른 빛이 마치 달빛처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제단 주변의 벽면에는 섬세하고 고풍스러운 벽화들이 새겨져 있었다. 벽화 속에는 달빛검과 그것을 다루는 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강호의 오랜 역사와 알 수 없는 괴물과의 전투 장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서리는 벽화 앞에서 숨을 죽였다. 그것은 단순히 무공을 익히는 것 이상의 달빛검에 얽힌 거대한 운명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서린이 달령상의 제단 가까이 다가서자 제단에서 뿜어져 나오던 푸른 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의 몸속에서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촌장님의 검에서 미약하게 빛나던 달빛 기운이 공명하듯 반응했다. 그때 제단 위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투명하고 영롱한 달빛으로 빚어진 듯한 형상이었다. 그것은 말없이 서린을 응시했고 그 시선 속에는 오랜 기다림과 함께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형체가 천천히 서린에게 나가서더니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우면서도 온화한 기운이 서린의 전신을 휘감았다. 서린의 뇌리 속으로 수많은 영상과 지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달빛검의 정령 혹은 그 혈통의 선조들이 남긴 잔영이었다. 달빛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강호의 균형을 수호하는 존재이자 빛이 아닌 그림자에 잠식되려는 강호를 바로잡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희망의 상징이었다. 달빛검을 진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무공을 넘어선 강호 전체를 이해하는 지혜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필요했다. 서린의 혈통은 달빛검의 정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주어진 운명은 오직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강호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계승자의 책임이었다. 모든 지식과 기억이 서린의 몸속으로 스며들자 그녀의 내공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청류문의 유연함과 현무신검의 강명함은 달빛검의 정령이 남긴 유산과 완벽하게 조화되어 서린만은 새로운 검법을 탄생시켰다. 그녀의 검은 이제 달빛처럼 고요하면서도 한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강렬한 힘을 품게 되었다. 몸과 정신 그리고 검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산골 시녀가 아니었다. 달빛 연정을 잇는 진정한 계승자이자 강호의 미래를 짊어질 무림여의저로 거듭난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푸른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형체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다. 서린의 손에 쥐인 촌장님의 낡은 검은 이제 은은한 푸른 빛을 머금으며 달빛검으로서의 진정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린의 눈빛은 비로소 강호의 모든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심오한 게 변했다. 그녀는 고요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흑명문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더 큰 그림자. 강호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서린의 발걸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되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둥굴 속 푸른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촌장님의 낡은 검이 진정한 달빛검의 위용을 드러내자 서린은 그 자리에 고요히 서 있었다. 그녀의 전신을 감싸는 내공의 흐름은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한 샘물처럼 충만했고 달빛검의 정령이 남긴 지식들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강호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흑룡문,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달빛검의 힘,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다. 서린은 이내 노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숨소리는 더욱 희미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노인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힘까지 다해 서린을 이곳으로 인도하고 달빛검의 비밀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서린은 자신의 품속에 잠든 달빛검에서 영롱한 기운을 끌어내 노인의 몸에 불어넣었다. 그녀의 검은 이제 생명의 기운마저 품은 듯 희미한 빛을 발했고 그 빛은 노인의 상처 입은 내공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하지만 그의 손상이 너무 깊었는지 노인의 숨결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노인은 간신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혼란과 고통 대신 고요한 깨달음과 안도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는 서린의 눈빛에서 달빛검의 진정한 주인을 보았음을 알았다. 서린아, 무사하여 다행이다. 달빛검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으니 강호를 부탁한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에 부서지는 모래처럼 흩어졌지만 서린의 귀에는 천둥처럼 강렬하게 울렸다. 노인은 힘겹게 손을 들어 자신의 품속을 가리켰다. 서린은 그의 품속에서 낡고 해진 주머니 하나를 발견했다. 주머니 안에는 흑룡문의 세력 분포와 그들의 은밀한 아지터 몇 곳, 그리고 달빛검의 옛 주인이 남긴 전원이 담긴 서신이 들어있었다. 흑룡문은 달빛검의 힘을 이용해 강호의 혼돈에 빠뜨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 하는 섬뜩한 진실도 함께였다. 노인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거의 달빛검 주인이 남긴 마지막 유산. 너의 검은 정의를 밝힐 등불, 혼돈을 걷어낼 지혜를 잊지 마라. 노인의 손이 서린의 손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 서린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노인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린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달빛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진정한 스승이자 지혜의 등불이었다. 슬픔 속에서도 서린은 마음을 다잡았다. 노인의 죽음은 그녀에게 더욱 강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노인의 시신을 조심스레 돌로 된 바닥에 안치했다. 그리고는 낡은 외투로 그의 몸을 감싸주었다. 이 은밀한 동굴은 이제 노인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다. 서린은 노인이 남긴 서신과 지도를 펼쳤다. 흑룡문. 그들은 단순히 암살이나 혼돈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아니었다. 강호의 거대한 세력들 깊숙이 침투해 오랜 세월 동안 음모를 꾸며온 거대한 조직이었다. 그녀가 만난 청년은 그들의 한 조각이었을 뿐이었다. 흑룡문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었다. 강호의 모든 질서와 근원을 뒤흔들려는 거대한 야망이었다. 이제 서린의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흑룡문의 발 아래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파헤치고 그들의 야망을 저지해야 했다. 복수는 사적인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강호 전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책무였다. 그녀의 검은 정의를 밝힐 등불이자 혼돈을 걷어낼 지혜의 상징이었다. 동굴 속 달빛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서린의 결의를 비추는 듯 영롱하게 빛났다. 서린은 달빛검을 품에 안고 천천히 동굴 입구를 향해 걸었다. 절벽 아래의 이 깊은 동굴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무림여제를 알리는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차가운 바람이 절벽 위로 불어내려왔다. 서린은 비로소 절벽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손에 쥐인 달빛검은 그녀의 결의에 화답하듯 은은한 빛을 뿜어냈다. 강호는 서린의 새로운 등장과 함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무림여제 서린은 이제 강호를 향한 거대한 여정을 시작한다. 절벽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서린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슬픔의 흔적이 스쳐갔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와 달빛처럼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다. 손에 쥔 달빛검은 그녀의 의지에 화답하듯 은은한 푸른 빛을 뿜어냈다. 노인이 남긴 유산, 흑룡문에 대한 지도는 이제 서린의 손에 쥐어 있었다. 그 속에는 흑룡문의 거대한 그림자가 강호의 중요한 길목 곳곳에 드리워져 있음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노인이 잠든 동굴을 뒤로하고 서린은 다시금 강호의 넓은 대지로 나섰다. 그녀의 걸음은 이제 목표를 잃지 않는 화살처럼 곧았다. 흑룡문의 은밀한 아지트, 그들은 강호 곳곳에 거미줄처럼 조직을 심어두고 있었다. 노인의 서신에는 흑룡문이 강호의 약한 문파들을 흡수하고 중요한 무역로를 장악하며 심지어 조정의 일부 고위 관료들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야망은 단순히 무공의 강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
강호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서리는 서둘지 않았다. 달빛검의 정령에게서 얻은 지혜는 그녀에게 냉철한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선물했다. 흑룡매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였다.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호의 민심과 세력 판도를 더욱 면밀히 파악해야 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고 약점을 찾아내야만 했다. 며칠 밤낮을 달려 서리는 강호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도시 낙화성에 도착했다. 낙화성은 강호의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세력이 교차하는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거대한 시장에는 각지의 무리민들과 상인들로 북적했다. 서리는 이들의 대화 속에서 흑룡문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낙화성 곳곳에 흑룡문화 그림자가 얼마나 깊이 드리워져 있는지 서리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서리는 한적한 주루에 앉아 강호의 풍문을 들었다. 최근 낙화성 일대에서 특정 문파의 무림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특정 상단이 정체불명의 집단에 의해 약탈당했다는 소문, 그리고 강호의 의협심 깊은 인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되고 있다는 괴담들이 떠돌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노인의 서신에서 읽었던 흑룡문의 특징과 일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무리민들을 납치하고 상단을 약탈하며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하고 있었다. 서리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낙화성의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었다. 그녀는 흑룡문의 흔적을 쫓으며 그들의 비밀스런 활동을 감시했다. 흑룡문은 주로 밤에 움직였다. 그들은 특정 장소에서 은밀한 접선을 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무리민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서리는 그들의 잔혹성 속에서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의 죽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복수의 불꽃이 다시 일렁였지만 서리는 그 감정을 제어하며 냉철함을 유지했다. 이제 그녀의 검은 사적인 분노를 넘어선 정의를 위한 칼날이 되어야 했다. 밤늦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흑룡문의 흔적을 쫓던 어느 날, 서리는 우연히 흑룡문 조직원들 간의 은밀한 접선을 목격했다. 그들은 중요해 보이는 서신 하나를 주고받고 있었다. 서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밟았다. 그녀의 목표는 서신을 빼앗아 흑룡문의 다음 계획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계는 삼엄했고 서리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달빛검은 서린의 손에 쥐어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육신은 이미 달빛검의 정령과 하나가 된 듯 움직였다. 서린은 청류문의 유연함으로 바람을 타고 현무신검의 강맹함으로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내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고 주변의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극대화되었다. 그녀는 달빛검의 계승자로서 강호의 모든 기운과 연결되어 있었다. 서신을 건네받은 흑룡문 조직원은 그대로 몸을 돌려 낙화성 밖으로 향했다. 서리는 그 뒤를 그림자처럼 쫓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강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어떤 위협도 마감할 수 있는 검을 지닌 무림 여제였다. 흑룡문을 향한 서린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흑룡문의 서신이 지닌 충격은 서린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낙화성의 밤, 어둠 속에서 얻어낸 그 작은 종이 한 장은 강호 전체를 뒤덮으려는 거대한 야욕의 실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흑룡문은 단순한 사륙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호의 권력 구조를 뿌리째 뒤흔들고 혼돈 속에서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우려는 치밀하고 음침한 계획을 진행 중이었다. 특히 그림자 지휘관이라는 존재는 흑룡문의 핵심 브레인이자 진정한 음모의 총사령관일 터였다. 7월 15일 운중대국. 남은 시간은 서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촉박했다. 서린은 노인의 서신을 다시금 읽어내려갔다. 노인은 흑룡문과의 오랜 싸움 속에서 강호의 여러 문파와 세력들이 파편화되어 있음을 경고했다.
각자의 이익과 오랜 불신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을 하나의 목표로 규합하는 것은 달빛검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터였다. 그러나 서리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달빛검이 그녀의 곁에 있었고 노인의 지혜와 희생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낙화성의 시장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지만 서린의 눈에는 곳곳에 드리워진 흑룡문의 그림자가 선명히 보였다. 상단들의 수상한 거래, 사라지는 무리민들에 대한 풍문, 그리고 특정 문파들 사이의 갑작스러운 갈등들, 이 모든 것이 흑룡문에 계획된 이간질과 파괴 공작임을 알 수 있었다. 서린은 흑룡문의 서신에 언급된 문파들 중 가장 정의롭고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문파들을 먼저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중 하나는 강호의 고아들을 거두어 무공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름 높은 백음검문이었다. 백음검문은 대의를 쫓는 성향이 강했지만 오랜 세월 특정 세력과의 교류를 끊기 꺼려왔기에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하나는 강호의 정의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천지맹이었다. 하지만 천지맹은 워낙 강직하여 한 번 불신하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다. 서린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백음검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백음검문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최근 흑룡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수련생들이 훈련 도중에 실종되거나 중요한 보급품이 사라지는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서린은 백음검문으로 향하는 외진 길목에서 수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상황을 주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흑룡문의 가면을 쓴 무사들이 백음검문의 수련생들을 습격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흑룡문은 압도적인 수와 잔혹한 무공으로 수련생들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서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흑룡문 무사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달빛검이 허공을 가르자 푸른 섬광과 함께 흑룡문 무사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다. 청룡문의 유연함과 현무 신검파의 강맹함이 달빛검의 신비로운 힘이 어우러진 그녀의 검은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켰다. 백은검문의 수련생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푸른빛 검을 든 신하가 마치 신선의 후예처럼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었다. 서리는 쓰러진 흑룡문 무사들의 가면을 벗겼다. 그들의 얼굴은 낙화성에서 보았던 조직원들의 얼굴과는 달랐다. 모두 강호의 다른 문파 출신들이었다. 흑룡문은 이미 다른 문파들을 장악하여 자신들의 꼭딱지로 흔들고 있었다. 그들의 음모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는 증거였다. 서리는 쓰러진 수련생들을 치료하고 자신을 경계하는 백은검문의 남은 무사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노인의 서신을 꺼내 보이며 흑룡문의 음모와 운중대곡에서 열릴 집결에 대해 설명했다. 백은검문의 무사들은 처음에 서린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소녀가 내미는 손은 또 다른 음모의 시작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서린이 보여준 달빛검의 힘과 노인의 서신 속에 담긴 흑룡문의 내부 정보들이 점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은검문의 장로는 한참을 침묵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린에게 흑룡문의 잔혹함과 자신들이 겪어온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흑룡문이 강호에 뿌리내린 깊은 불신과 공포가 드러났다. 장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약하고 흑룡문은 너무나 강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서린은 조용히 답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홀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강호의 모든 정의로운 마음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백은검문에서 짧은 휴식을 취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강호 전체의 지도 위에 백은검문과 같은 고립된 섬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흑룡문은 이 섬들을 하나씩 잠식해 들어왔고 강호의 모든 통신방을 장악하여 문파들 사이의 교류를 끊어놓았다. 서린은 이 모든 단절을 뚫고 흑룡문의 검은 그림자에 맞설 연합의 깃달을 세워야 했다. 운중대보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서린은 이제 백은검문의 조력을 얻어 강호의 또 다른 심겨진 세력, 천지맹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했다. 강호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연합의 첫걸음을 떼고 있었다. 백은검문에서의 성공적인 합류는 서린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고립단체 흑룡문의 횡포에 시달리던 백은검문의 모인들은 서린의 강직한 기상과 달빛검의 신비로운 힘을 보고 비로소 믿음의 싹을 키웠다.
그들의 조력을 얻어 서리는 이제 강호의 가장 큰 정의로운 세력 중 하나인 천지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천지맹의 문턱은 그 어떤 강호의 난관보다 높았다. 천지맹은 강호의 정의를 수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것을 자신들의 숙명으로 여기는 집단이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강직한 기풍을 지녔지만 그만큼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 또한 강했다. 강호에 떠도는 수많은 음모와 배신을 목격하며 천지맹은 오직 자신들만의 신념과 기준을 따랐다. 흥룡문의 교활한 이간질은 천지맹과 다른 정의로운 문파들 사이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어 놓았다. 서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백은 건문의 지도를 따라 천지맹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흥룡문은 강호의 주요 통로를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천지맹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알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리는 이전에 만났던 그림자들보다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흥룡문의 암수를 피해야 했다. 밤이 되면 그림자들은 숲속에서 검을 켜놓고 낮에는 오가는 상인이나 나그네로 변장하여 서린의 행방을 묻는 등 치밀한 함정을 파고 있었다. 서린은 달빛검의 기운과 청유문에서 배운 감각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그들의 암수를 피했다. 그녀의 지혜는 칼날보다도 날카로웠다. 며칠 밤낮을 경계하며 달려 마침내 천지맹의 본산에 도착했다. 천지맹은 거대한 절벽에 둘러싸인 처녀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부와의 모든 교류는 그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 서리는 정문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품속에는 노인이 남긴 서신과 흥룡문의 음모가 담긴 서신이 있었다. 그러나 서리는 섣불리 그 서신들을 내밀지 않았다. 강직한 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천지맹의 문지기는 서린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서린의 어린 모습과 홀로 여기까지 당도한 기백의 미묘한 놀라움을 표했지만 이내 흔들림 없는 태도로 그녀의 방문 목적을 물었다. 서린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강호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에 대해 알리기 위해 왔다고만 말했다. 문지기는 코웃음쳤다. 수많은 강호의 협객들이 자신을 천지맹에 들여보내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명예나 사적인 복수를 위해 천지맹의 힘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다. 천지맹은 서린에게 3가지 시험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심지의 시험이었다. 천지맹의 무인들과 한자리에 앉아 밤새도록 강호의 도리와 불의에 대해 논하는 것이었다. 서린은 강호에서 보고 겪은 모든 비극과 촌장님과 노인을 통해 배운 지혜, 그리고 달빛검의 정령에게서 얻은 깊은 깨달음을 풀어냈다. 그녀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강호의 본질적인 문제와 달빛검의 운명에 대한 통찰력은 천지맹 무인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사적인 감정보다는 강호 전체를 아우르려는 거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 번째는 무위의 시험이었다. 천지맹의 맹주를 포함한 7명의 고수들이 돌아가며 서린에게 검을 겨눈 것이었다. 서린은 언검문에서 배운 모든 무술을 쏟아부었다. 청유문의 유연함으로 공격을 흘려내고 현무신검파의 강명함으로 반격했다. 그녀의 달빛검은 예측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맹주의 검과 수없이 부딪혔다. 맹주는 서린의 검에서 유연함 속에 숨겨진 굳건함과 강명함 속에 깃든 깨달음을 읽어냈다. 그녀의 검은 단지 무술을 넘어 삶의 이치와 조화를 담고 있었다. 7명의 고수들이 모두 무릎을 꿇은 후에도 서린은 검을 거두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오만함이 아닌 진정한 강자의 고요함이 스쳐 지나갔다. 세 번째는 지혜의 시험이었다. 천지맹이 최근 자신들의 식량 보급로를 끊고 내부의 불신을 조장하는 음모에 시달리고 있었다. 흥룡문의 지심을 짐작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서리는 노인의 서신과 흥룡문에게서 빼앗긴 서신을 제시했다. 그녀는 낙화성에서 목격한 흥룡문의 활동과 그들의 치밀한 이간질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흥룡문이 강호의 모든 문파들을 어떻게 파편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10월 15일 운중대곡에서 그들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과 서신들은 천지맹이 오랫동안 의문에 빠졌던 상황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다.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한 서린을 바라보는 천지맹의 맹주와 무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서린의 강직함과 지혜 그리고 그녀의 검 속에 담긴 대의를 인정했다. 맹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린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무림여제 서린, 그대의 말씀과 기계를 믿겠소. 천지맹은 그대와 함께 강호의 그림자에 맞서 싸울 것이오. 맹주의 한마디에 천지맹의 모든 무인들이 고개를 숙였다. 서린은 이제 강호의 두 번째 기동 천지맹의 지지를 얻었다. 운중대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열흘. 서린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옆에는 이제 든든한 백은 건문과 강직한 천지맹의 힘이 함께하고 있었다. 강호는 서서히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다. 천지맹의 맹주는 서린에게 흔들림 없는 지지를 표했고 천지맹의 모든 무인들은 무림여제 서린의 지휘 아래 기꺼이 강호의 그림자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서린은 이 기세를 몰아 강호 곳곳에 흩어진 정의로운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백은 먼문과 천지맹의 조력을 얻어 서린은 흥룡문의 압제에 시달리던 작은 문파들과 멸문된 가문의 잔당들에게 은밀히 서신을 보냈다. 그녀는 흥룡문의 잔혹한 진실과 운중대국에서의 음모를 상세히 알리며 강호의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우자는 대의를 호소했다. 그러나 흥룡문은 강호의 모든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서린이 보내는 서신들은 번번이 흥룡문의 척후망에 걸려들었고 심지어 서신을 전하는 백은 건문과 천지명의 전령들이 흥룡문의 잔혹한 습격을 받기도 했다. 흥룡문은 강호의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며 서린의 연합 움직임을 필사적으로 방해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을 표하는 문파들을 더욱 가혹하게 핍박했고 강호 곳곳에 흥룡문에 협력하는 자들을 심어두어 서린의 행보를 감시하게 했다. 서린은 이러한 방해 공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노인이 남긴 서신에 기록된 흥룡문의 세력 분포도를 다시금 확인했다. 흥룡문은 특정 상단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고 강호의 주요 관문을 지배하는 무리들을 이용하여 정보와 물자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서린은 직접 나서야 함을 직감했다. 그녀는 백은 건문과 천지맹의 뛰어난 무인 몇 명을 선발하여 직접 이끌었다. 서린의 목표는 흥룡문의 정보망을 혼란시키고 강호의 소통을 막는 그들의 거점을 타격하여 연합의 서신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호의 북쪽 암야역참이라는 곳이었다. 이곳은 흥룡문이 강호의 모든 서신을 가로채고 조작하는 주요 거점 중 하나였다. 암야역참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다. 흥룡문의 그림자들은 더욱 교만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서린과 그녀의 일행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해야 했다. 며칠 밤낮을 달려 암야역참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역참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린의 달빛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예민한 감각은 역참 곳곳에 드리워진 흥룡문의 살기를 감지했다. 서린은 휘하의 무인들을 이끌고 역참으로 침투했다. 흥룡문의 무사들은 서린의 침입에 당황했지만 그들은 곧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반격했다. 역참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린의 검은 달빛처럼 푸른 섬광을 뿜어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그녀의 검술은 이미 청유문의 유연함과 현무신 검파의 강명함을 넘어선 자신만의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고 있었다. 검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달빛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적들의 기세를 꺾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암야역참은 서린의 손에 넘어갔다. 흥룡문의 거점을 함락시킨 것이었다. 역참 안에서 서린은 수많은 서신 꾸러미와 함께 흥룡문의 조직체계와 각 거점들의 위치들 그리고 그림자 지휘관의 더욱 구체적인 명령이 담긴 비치패를 발견했다. 비치패에는 운중대국에서 열릴 대규모 집결의 진짜 목적이 강호의 주요 문파들을 한자리에 모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거대한 계략임이 명시되어 있었다. 7월 15일, 그날은 강호 전체의 운명을 가를 날이었다. 흥룡문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다시금 깨달은 서린은 급히 천지맹과 백은 건문 본산으로 파발을 띄웠다.
그녀는 암야역참을 거점으로 삼아 강호 각지의 세력들에게 서신을 보내기 시작했다. 역참을 통해 설인의 진정한 서신이 전달되기 시작하자 강호 곳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백은 관문과 천지맹의 지지에 이어 설인의 대의에 공감하는 작은 문파들이 하나 둘씩 운중대곡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흥룡문의 반격도 거셌다. 암야역참의 함락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림자 지휘관은 설인을 제거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세력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호 전체, 무림여제 설인은 강호를 혼란에 빠뜨리라는 사악한 세력의 앞잡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설인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 설인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야 했다. 운중대곡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강호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다. 암야역참의 함락은 강호의 작지만 분명한 파문을 일으켰다. 설인이 보낸 서신들은 이제 흥룡문의 감시망을 뚫고 강호 곳곳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흥룡문의 음모와 운중대곡 집결의 진실을 알리는 서신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강호의 미세한 파장을 불러왔다. 백은 건문과 천지맹의 조력 속에 작은 문파들과 흩어져 있던 협객들이 설인의 대의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흥룡문의 뿌리 깃은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흥룡문의 반격 또한 거셌다. 암야역참의 함락은 그들에게 커다란 손실이었고 그림자 지휘관은 더욱 강력하고 교활한 수단을 동원하여 설인의 연합 움직임을 방해했다. 흥룡문은 강호 전체에 설인이 달빛검의 힘을 탐하는 사악한 이단이며 혼돈을 조장하려는 또 다른 음모 세력이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오랫동안 이간질과 불신에 시달려온 강호의 문파들은 설인의 서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정의롭다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이들이 강호에는 언제나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설인은 암야역참을 임시 거점으로 삼아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는 지도 위에 흥룡문의 거점을 표시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방안을 간구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강호 무림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다. 흥룡문의 유언비어는 강호 깊숙이 파고들어 설인의 대의를 알리는 서신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운중대곡 집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며칠. 설인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연합의 깃발을 더욱 높이 세워야 했다. 그녀는 강호의 대규모 문파들 중 가장 폐쇄적이며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의 길을 걷는 무영세가를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무영세가는 강호의 어떤 큰 사건이 터져도 철저히 중립을 지키며 외부와 단절한 채 살아가는 은둔 세력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기에 만약 무영세가의 지지를 얻는다면 강호 연합에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했다. 무영세가로 향하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흥룡문은 설인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한 듯 가는 길목마다 강력한 함정을 파고 매복했다. 그녀는 홀로 남은 암야역참을 지키는 백은 건문과 천지맹 무인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밤낮으로 이동해야 했다. 설인은 달빛검을 최대한 아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 그리고 마음을 얻는 싸움이었다. 무영세가의 입구는 험준한 산봉우리를 깎아 만든 듯한 거대한 성문으로 막혀 있었다. 수십 년간 굳게 닫혀 외부인의 출입을 일절 금하는 그곳에 설인은 망설임 없이 다가섰다. 그녀의 등장에 무영세가의 경비무사들은 즉시 검을 겨눴다. 그들은 설인의 달빛검과 품속의 서신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빛에는 조금의 동료도 없이 차갑고 무뚝뚝했다. 무영세가의 가주는 수많은 강호의 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실력을 지녔지만 정작 강호에 알려진 것은 극히 드물었다. 그는 은발의 노인이었으나 그의 눈빛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보다 더 강렬하고 꿰뚫는 듯했다. 가주는 설인의 서신을 읽은 후에도 일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설인의 강직한 기상마저 흔들리게 할 만큼 깊고 무거웠다. 가주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흥룡문의 유언비어를 읊으며 설인의 대의가 오히려 강호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설인이 진심을 담아 흥룡문의 실체와 노인의 유언과 달빛검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다. 그녀는 단순히 흥룡문과의 싸움을 넘어 강호의 오랜 평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주는 여전히 완고했다. 그는 강호의 수많은 싸움 속에서 약속을 저버린 이들을 수없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의 눈에 서린은 젖어 힘 있는 무기를 얻은 어린 소녀에 불과했다. 가주는 서린에게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그녀가 흥룡문의 그림자 지휘관을 홀로 처단하고 운중대곡에서의 음모를 막아낸다면 무영세가는 그때 가서 그녀의 대의에 합류할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였다. 홀로 그림자 지휘관과 흥룡문의 전력을 상대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강호는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 서린은 무영세가의 완강한 거절 속에서 강호의 뿌리 깊은 불신이 얼마나 견고한 벽을 이루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운중대국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연합의 불신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흥룡문의 거대한 음모를 막아낼 수 없었다. 서린은 달빛검을 굳게 쥐었다. 강호의 오랜 역사를 지닌 전설적인 존재들마저 그녀를 외면했지만 서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운중대국의 그림자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했다. 운중대곡 집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하루. 무영세가의 완강한 거절은 서린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감호의 오랜 지혜를 품은 문파들조차 흥룡문의 공포에 물들어 중립을 고수하려 했다. 서린은 다시금 깨달았다. 흥룡문과의 싸움은 단순히 무공의 대결을 넘어 강호의 오랜 불신과 편견,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뿌리 깊은 벽과 맞서는 것임을.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노인이 남긴 유언, 달빛검의 정령이 일깨워준 사명은 서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다. 서린은 무영세가의 성문을 뒤로 하고 밤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백은검문과 천지맹, 그리고 자신을 믿고 함께 움직이는 작은 문파들의 연합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운중대국에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서린은 연합군의 전초이자 선봉이 되어 먼저 운중대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뚫어야만 했다. 운중대국으로 향하는 길은 험준하기 그지없었다. 흥룡문은 이 거대한 계곡을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수많은 함정과 매복으로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다. 길목마다 마주하는 흥룡문의 척후병들은 이전에 서린이 상대했던 조직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노련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음습했고 칼끝에는 죽음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서린은 이들을 그림자처럼 지나치거나 혹은 달빛검에 휘둘러 제압해야 했다. 밤은 깊어가고 숲속에는 서린의 발소리와 차가운 바람소리만이 울렸다. 그녀는 흥룡문이 파놓은 수많은 함정들을 달빛검의 예민한 감각으로 간파해내고 피했다. 때로는 독이 묻은 끈끈한 거미줄이 길을 막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철사가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검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청류문의 유연함으로 맹독을 흘려보내고 현무신검파의 강맹함으로 거대한 바위를 부수며 나아갔다. 그녀의 몸은 지쳤으나 달빛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그녀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나가는 동안 서린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녀 앞에 희미한 빛을 내뿜는 이끼로 덮여있는 작은 사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낡고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모습이었으나 그 안에서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서린은 달빛검의 인도로 홀린 듯 사당 안으로 들어섰다. 사당 안에는 낡은 불상 대신 오랜 세월 풍화된 거대한 달 모양의 거울이 놓여 있었다. 그 거울에서는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왔고 그 빛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움직였다. 거울 앞에 선 서린은 손에 든 달빛검을 들어 올렸다.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과 거울에서 나오는 달빛이 공명하며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거울 속에서 촌장님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고요한 미소를 띄어 서린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는 노인의 얼굴도 함께 보였다. 그들의 모습은 서린에게 격려와 함께 또 다른 지혜를 전해주는 듯했다. 촌장님과 노인의 잔영은 서린에게 말없이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강호의 무거운 운명을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다. 이 귀연은 서린에게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 흥룡문과의 싸움에 임하는 마지막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서린은 다시 걸걸음을 재촉했다. 밤이 완전히 물러나기도 전에 그녀는 운중대곡의 을구에 도착했다.
계곡 깊숙한 곳에서는 수많은 횃불이 뱀처럼 얽혀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강호의 모든 세력을 위협할 흑룡문의 압도적인 규모를 암시하고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이 빽빽히 들어찬 계곡 입구는 마치 거대한 심연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흑룡문의 그림자 지휘관은 그들의 중심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고 있을 터이다. 서리는 거대한 바위 위에 홀로 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의 작은 몸은 그 어떤 바위보다 굳건해 보였다. 그녀의 손에 든 달빛검은 푸른 빛을 발하며 다가오는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다. 연합군은 아직 멀리 있었다. 서리는 운중대국 앞에서 홀로 강호의 마지막 밤을 지키고 있었다. 흑룡문의 거대한 음모는 이제 최후의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낙화성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흑룡문 조직원을 그림자처럼 쫓던 서린의 발걸음은 어느덧 성벽 밖 인적 드문 외곽의 숲길로 이어졌다. 조직원은 매우 신중했다. 수시로 뒤를 돌아보고 나뭇가지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강호의 노련한 고수조차 감지하기 어려운 은신수를 지니고 있었으나 서린의 감각은 이미 달빛검의 정령과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미세한 숨결, 발끝이 땅에 닿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감지하며 그림자처럼 그 뒤를 따랐다. 달빛 아래 숲길은 더욱 짙은 어둠을 드리웠다. 서린은 흑룡문 조직원의 발걸음이 잠시 멈춘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살피다 한적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서린은 청류문에서 익힌 유연한 움직임으로 바람조차 감지하지 못할 만큼 조용히 접근했다. 그녀의 검은 뽑히지 않았지만 이미 전신은 일촉즉발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직원의 등 뒤, 서린은 성광처럼 나타났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직원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급작스러운 공력에 조직원은 저항할 새도 없이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품고 있던 작은 서신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서린은 재빨리 서신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의 미세한 숨결을 통해 목숨을 끊지 않고 잠시 기절만 시켰음을 확인했다.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서린은 서둘러 서신을 펼쳤다. 달빛을 받아 비치는 글씨는 강호의 오랜 역사와 비극적인 운명을 담은 듯 섬뜩했다. 서신에는 특정 문파의 기밀 정보와 함께 낙화성에서 최근 벌어진 실종 사건들의 배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흑룡문은 강호의 이름 있는 문파들에 자신들의 세력을 침투시키고 반대 세력들을 하나둘씩 제거하여 강호 전체를 장악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서신 말미에는 7월 15일 운중대곡에서 집결하라는 구체적인 지령과 함께 흑룡문에 숨겨진 그림자 지휘관이라는 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서린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림자 지휘관, 이전에 만났던 가면 쓴 대장의 이름이 아니었다. 흑룡문의 음모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다. 노인이 남긴 지도에는 운중대곡이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강호의 중심부에 위치한 험준한 골짜기로 외부인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7월 15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서신을 품에 넣은 서린은 다시금 주변을 경계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흑룡문의 조직원들이 이 근처에서 접선하고 있었거나 쓰러진 자의 이상 징후를 알아채고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린의 전신에 다시금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리 없이 그곳을 벗어났다. 달빛검의 빛을 빌러 주변의 기운에 탐색하며 그녀는 마치 어둠에 동화된 그림자처럼 숲속 깊이 사라졌다.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긴 서린은 다시 서신을 꺼내 들었다. 흑룡문의 다음 계획, 그리고 그림자 지휘관의 존재는 강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음모를 막아내려면 그녀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달았다. 서린의 뇌리에는 노인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진 않았다. 강호를 부탁한다. 그녀는 달빛검을 굳게 쥐었다. 자신의 손에 들린 검은 이제 단순한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다. 강호의 모든 생명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정의를 바로 세울 최후의 희망이었다. 운중대곡, 그곳에서 흑룡문의 진정한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7월 15일, 서린은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강호에 흩어진 정의로운 세력들을 규합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무림여제로서의 첫걸음을 떼마만 했다.